점심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소화가 안 되네. 소화제를 사 먹어야겠어. 약국을 찾아봐야지. 저기 드러그 스토어가 있네. 드러그가 약이니까 약국 맞겠지? 가보자. 뭐지? 샌드위치, 화장품, 음료수? 왜 약국에서 이런 걸 팔지? 드러그 스토어라고 쓰여 있었는데 약은 어디 있는 거야? 소화제는 어디 있는 거냐고. 다공씨, 여행지에서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드럭스토어를 가야 되겠죠. 자, 드럭스토어는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면 약국 그리고 잡화점이 함께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드럭스토어는요, 최근에는 건강과 관련된 미용용품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Health and Beauty Store라고 해서 H&B Store라고 많이들 칭하게 되죠. 그래서 H&B Store라고 하면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건강보험 체계가 미국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 등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수요들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드럭스토어가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데요. 이런 드럭스토어가 있는 반면에 진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전을 받고 나서 전문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파머시라고 해서 드럭스토어와 파머시는 비교하셔서 알고 계신다면 정확하게 그 목적과 소용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 의약품은 드럭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 예를 든다면 뭐 밴드에이드라고 해서 붕대 또는 밴드에이드라고 해서 일명 반창고 있잖아요. 그 밴드, 그걸 밴드에이드라고 합니다. 또는 digestive medicine이라고 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약, cold flu에서 감기약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드럭스토어에 가셔서 불편한 곳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꼭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drugstore, pharmacy, bandage, 붕대, band-aid, 반창고, digestive medicine, 소화제, cold, flu, 감기, vitamin, 비타민, pain reliever, 진통제. 자, 우리 어디 간다고 컬처 시간에는요, 이번에는 의약분업에 관련된 얘기를 진지하게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의약분업 자체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지금은 정확하게 나눠서 두 가지 형태의 의약품을 하나의 약국에서 팔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의약분업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업태의 형태가 발전하게 되어졌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럭스토어 그리고 처방전 prescription이라고 합니다. 처방전을 반드시 가져야만 약을 살 수 있는 것을 pharmacy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방전 prescription을 가지고 pharmacy를 간다면 그냥 일반 의약품은 over the counter medication이라고 해서 그냥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 등을 따로 판매하는 곳이 드럭스토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승인받은 약들로 채워져 있는 상점들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대부분 의약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브랜드 메디케이션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의약품과 우리가 generic medication이라고 해서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브랜드는 따로 없는 약품 등이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약효의 차이라기보다는 가격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 DC의 버지니아나 메리랜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드럭스토어에서
생필품도 팔고요. 그 밖에 식료품도 파는 경우에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어진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곳은 뭐 파머시, 한 곳은 드럭스토어 이렇게 딱 나누기보다는 처방전을 같이 가지고 살 수 있는 약과 일반 의약품을 같이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처방전을 당연히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은 의사가 아닌 약사가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신다면 안전하고도 그리고 건강한 여행 하실 수 있겠죠. 아, 그런데 어떤 약을 사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배가 어떻게 아픈지 증상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지? 배가 살살 콕콕 찌른다고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자, 우리 여행지에서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면 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는요, 내가 몸이 불편한 증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배가 살살 아프고요. 또는요, 배가 바늘로 콕콕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stomach ache, 배가 아파요 라고 표현하기는요, 배 살살 아픈 내 배와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 고통과 통증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나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함께 볼게요. 그러면 나는 느끼다. I feel like. 근데 뭐가요? A needle. 바늘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찌른다. Is poking me. 이렇게 합쳐지면 I feel like a needle is poking m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발목을 삐었어요. 여행지에서 많이 걷다 보면 접지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I sprained my ankle. I sprained my ankl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등에 통증이 있어요. 배낭 많이 메고 다니면 통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I get hurt in the back. I get hurt in the back 이라는 표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혹시라도 처방전을 확보하시면 처방전대로 약을 주세요 라고 표현하시려면 I'd like prescription filled 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이 처방전에 채워진 채로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약을 처방전을 드리고 난 후에 다른 것을 쇼핑을 한다거나 다른 볼일을 보고 난 후에 와서 챙겨가도 될까요? 라는 표현을 쓰신다면 Can I pick up later?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충분히 이따 약 찾아가도 되는 건가요? 라는 표현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따라하도록 할게요. Can I pick up later? Can I pick up lat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업한 약을요.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복약 지도를 받으시려면요. How often should I take it? How often should I take it? 얼마나 자주 이것을 섭취해야 합니까? 라고 반드시 확인하셔서 정확한 용량과 정확한 용법을 통해서 아프지 말고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표현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I feel like a needle is poking me.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I sprained my ankle, so I have trouble walking. 발목이 삐어서 걷기가 힘들어요. I hurt my back because I exercised too much.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를 다쳤어요. I'd like this prescription filled, please. 이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주세요. Can I pick it up later? 나중에 가지러 와도 될까요? How often should I take it? 얼마나 자주 복용해야 하나요? Dissolve it in water. 물에 녹여주세요. 우리 여행하는데 그것도 혼자 여행하는데 아프면 너무 서럽고 엄마 생각나고 집에도 가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이 좋은 여행을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 조금만 아프더라도 조금만 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드럭스토어에 가서 적절한 약 챙겨 드시고요. 건강한 여행 앞으로도 저랑 같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Yeah.